자, 평행도체에 받는 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플레밍 왼수법칙을 통해서 전류가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에 따라서 I1과 I2가 나타나게 되면 이 전류에 의해서 이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B1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이 B1에 의해서 IBL에 대한 식을 통해 가지고 힘은 이쪽으로 동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F2가 받는 힘은 결국은 안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대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여기 있는 전류에 의해서 이쪽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다. 나오는 방향에 B2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I에서 B로서 회전시키게 되면 힘은 이쪽에서 F1이 발생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각각의 값들 갖다가 이제 적용시켜서 나타나게 되면 이건 두 개의 힘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은 항상 서로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은 방향일 때는 이와 같이 앞으로 당겨주는 그런 형태의 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힘이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반대 방향이다라고 가정한다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달라지는 부분이죠.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는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도 힘은 이렇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크기는 같지만 서로 밖으로 당기는 그런 방향에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에 따라서 같은 방향일 때는 안쪽으로, 반대 방향일 때는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핀축과 부분이죠. 핀축과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먼저 키포인트가 바로 액체도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도체가 들어갔을 때 그때 전류의 방향과 서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자, 액체도체가 이제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힘이 안쪽으로 작용하니까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힘은 안쪽으로 작용하니까 뭐가 돼요? 수축이 일어나겠죠? 수축이 일어날 것이고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R값은 커지게 될 것이고 R값이 커지게 되면 전류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다시 팽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팽창이 일어난다는 것은 R값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건 I는 커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원상태로 복구되고 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핀축과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홀육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도체 내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자속 밀도가 존재하게 된다면 이거에 의해서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과 즉 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IBL이라는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면 자, 전류 흐르는 방향과 I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얘는 힘은 이쪽으로 발생하게 돼요. 자, 이미 힘이 이쪽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하가 이쪽으로 발생하게 되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쪽으로 발생한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홀육과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수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우리가 여기서 힘에 의해서 홀 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홀육과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성체 부분이죠. 이제 자성체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성체를 갖다가 구분하는 것은 크게 상자성체, 방자성체, 강자성체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전 투자율이 1보다 크냐 작으냐 이 부분 이거에서 상자성체, 방자성체가 되고 강자성체는 1보다 훨씬 큰 것을 갖다가 강자성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부분은 이와 같이 카이라고 하는 부분이 변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일정하지만 강자성체는 그렇지 않다.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비선형성이 발생되고 있다. 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카이라고 하는 자성률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카이라는 값에 의해서 값을 갖다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세 가지로서 구분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극에 대한 부분과 자성 내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자화율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분극률에 관련된 부분은 카이하고 자화율에 대한 카이가 서로 대조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자화의 색이라고 하고 되고 이쪽을 분극의 색이라고 하고 있죠. 분극률, 자화율.
자, 그래서 두 개의 관계된 식은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속 밀도라든가 자속 밀도를 갖다가 적용할 때는 분곡률과 자화에 대한 세기, 분곡의 세기와 자화에 대한 세기를 갖다가 적용시켜서 마치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성체의 경계 조건이죠. 우리가 유전율의 경계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자계에 대한 접선 성분은 서로 갖고 연속이고 자속물질에 대한 법선 성분은 서로 갖고 연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체에서의 경계 조건을 할 때 똑같이 굴절 법칙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에 대한 에너지죠. 우리가 단위 최적당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갖다 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줄로서 나타나게 되느냐, 아니면 단위 최적당 줄로서 나타나게 되느냐를 뜻하게 되는데요. 최적으로 나누게 되면 에너지는 힘에다가 기를 갖다 곱한 것이고 최적은 면적에다 L을 갖다 곱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LL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단위 밀당 힘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 단위 밀당 힘으로써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식은 서로 똑같은 값을 갖다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이죠.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갖다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낼 때 처음에 시작점은 여기였었어요. 자, 그런데 외부에서 자기를 갖다 증가시키게 되면 이 부분이 포화 특성을 갖다 갖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감소시키면서 반대 방향으로, 즉 자기의 세기를 갖다 줄여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이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0으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잔류작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반대 방향으로 자기를 갖다 계속 인가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식을 통해서 이것도 다시 포화가 생기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 감쇄를 갖다 시키게 되면 0으로 갔을 때도 또 존재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잔류작이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자기의 방향에서 반대 방향을 했을 때 자속 밀도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 이때를 갖다 우리는 보자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루프를 갖다 형성하게 되고요. 0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구가 이와 같이 변화가 있을 때 이와 같이 계단 모양을 갖다 띄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순간에 자구가 급격하게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단 모양을 갖다 띄게 되는 형태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갖다 이용해서요, 나타나게 되는데, 이 면적이 결국 뭐가 돼요? 이 면적이 손실이 되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계수값에다가 주파수가 비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최적이 이제 비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압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속 밀도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1.6승에 비례하는 그 관계로서 이것이 히스테리시스 손을 갖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전기력하고 자기제효율에 대한 서로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자력,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갖다 기준을 하고 있죠. E = IR이라는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기전력으로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건 전기가 아니라 기전력을 갖다 나타나게 되죠. 기전력은 IR. 그래서 이것은 R분의 2로서 이제 표현하게 되고요. 자기회로에서 보게 되면 기자력은 파이 R로서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저항을 갖다 표현하게 되고요. 이 파이가 결국은 전기회로의 전류하고 같은 그런 특성을 갖다 나타나게 됩니다. R분의 NI로서 표현하게 된다. 기자력은 NI죠. 이 부분이 NI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류는 자속에 관련된 식으로, 전기는 자기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전기저항은 자기저항.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이제 R을 갖다가 표현할 때 여기서는 R = 시그마 S분의 L로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RM은 뮤 S분의 L로서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기저항은 시그마에 대비되는 것과 여기서 뮤에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도전율과 시그마에 관련된 식으로서 나타나게 되고 유전율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투자율에 관련된 것은 유전율이 아니라 도전율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거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페르데이 법칙이죠. 자, 페르데이 법칙은 우리가 첫 번째 이 방향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렌츠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렌츠의 법칙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크기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페르데이 법칙이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 먼저 나왔고 페르데이 법칙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포함된 것을 갖다 우리는 페르데이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자속이 변화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죠.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권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 같은 패러디의 법칙을 갖다가 우리는 적분형을 갖다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미분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같은 형태로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미분형으로 표현하게 되면 스토커스 정류에서 로테이트하고 이 같은 식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토커스 정류에서 적분형을 갖다가 미분형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미분형 형태를 갖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